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등에 대한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재판 절차 등을 논의하는 마지막 공판 준비기일. 2차 공판 준비기일에 이어 명 씨는 검찰의 수사를 문제 삼았습니다. 검사의 황금폰 폐기 사주 논란입니다. 판사가 이 사건 공소 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조사 과정이 녹화된 영상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하자 명 씨는 어떻게 조작돼 만들어졌는지 녹음돼 있다며 수차례 목소리를 높였고 재판부가 명 씨의 변호인에게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살펴본 명 씨 측 변호인 역시 검찰의 부실 수사를 지적했습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황금폰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육성 녹음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씨에 대해서 소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이라며 특검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결국 윤석열 부부의 그 공천 개입 의혹이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흘러 들어갔다라고 저 항상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부부에게 다 갖다 바친 거. 명태균 게이트의 출발점이자 최초 제보자인 강혜경 씨가 재판에 넘겨지자 변호인은 공소 내용에 문제를 제기하며 역시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명 씨는 강 씨와 달리 공익제보자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검을 통해서 이와 관련된 모든 이들에 대한 사실관계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한 과오는 숨기고 남의 잘못을 선택적으로 폭로하는 것은 공익제보가 아닙니다. 진보당 경남도당도 검찰의 중간 수사 발표에 대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며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냈습니다. 한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등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은 다음 달 24일로 본격적인 증인 신문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선영입니다. 명태균 의혹 관련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검찰은 별도의 브리핑 없이 공천 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중간 수사 결과라는 제목의 내적 분량 보도 참고 자료를 내놨습니다. 검찰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관련자들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우선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인 강혜경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신규 창원 국가산단 후보지 정보를 듣고 3억 4천만 원어치 토지와 건물을 사들인 김영선 전 의원의 동생 2명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른바 세비 나누기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은 안동의 재력가 조모 씨로부터 4,05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돈을 건넨 조 씨 역시 함께 기소됐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진 김영선, 명태균 등 5명을 포함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9명으로 늘었습니다. 명태균 씨 관련 사건을 수사해온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은 아직 기소하지 못한 남은 의혹과 관련해선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해 수사를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관련자 대부분이 창원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행위지도 주로 서울인 점 등을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현 창원지검 전담수사팀 일부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해 수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공천 개입 의혹은 중앙지검으로 옮기는 수사팀에 맡겨졌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이 제기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과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을 비롯해 100여 명을 이미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정작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소환 조사는 시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뉴스타파가 추가로 공개한 검찰 수사보고서. 지난 2022년 5월 보궐선거 공천 발표 하루 전 윤 대통령 부부와 이준석 의원이 명태균 씨에게 김영선 전 의원 공천 이야기를 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명 씨가 윤 대통령과 통화한 녹음 파일과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 많네.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같은 날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녹음 파일, 그리고 사모님이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에게 2번이나 전화했다고 이준석 의원에게 보낸 명 씨 메시지까지 확인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뉴스타파가 공개한 또 다른 수사 보고서에는 검찰이 명 씨의 휴대폰을 확보하기 2달 전에 이미 포렌식 업체의 CCTV를 분석해 명 씨와 김 여사 간의 텔레그램 대화 캡처본을 확보한 사실도 담겼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주요 등장인물들을 소환 조사하기는커녕 서면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부실 수사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부실 논란은 수사 초기부터 있었습니다. 애초에 성관이 고발 9개월 만에 수사를 시작했고 이른바 깡통 휴대폰을 압수했다 9시간 만에 명 씨에게 돌려줘 늑장 압수수색이란 비판도 받았습니다. 아예 압수수색 받아가고 전화기 지금 찾았어. 전화기를 찾았다고. 공천 개입과 여론조사 조작 의혹에 이어 창원 국가산단 지정 같은 국정 개입 의혹까지 잇따라 터져 나오는데도 검찰은 명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이 명 씨에게 9천만 원을 건넨 것도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이 있었고 그 대가성이라는 강혜경 씨의 진술과 거래 내역, 명 씨의 육성 녹음에도 검찰은 본부장으로부터 받은 월급이라면서 혐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해당 직책이 없다고 한 김 전 의원의 발언과도 앞뒤가 안 맞습니다. 총괄본부장이라고 직함도 없었고요. 그렇게 불러본 적이 없어요. 진작에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보하고도 각종 수사 보고서를 여러 번 작성하고도 수사는 좀처럼 진척이 없습니다. 그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소환 조사도 한 번 없는 이런 문제들을 그리고 불법 여론조사를 포함해서 정말 많은 정치인들이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정말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은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한 데 이어 조만간 창원지검을 항의 방문할 예정입니다. 한편 명태균 특검법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선영입니다. 야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 법안은 하루 만에 국회 법사위에 상정됐습니다. 재석 의원 총 10인 중 찬성 10인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특검법 수사 대상엔 20대 대선 과정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뿐 아니라 창원 국가산단 지정 과정의 국정농단 의혹과 창원지검의 수사 지연 의혹도 포함됩니다. 박원수 경남지사와 윤한홍 국회의원, 장동화 전 도의원 같은 경남 지역 인사들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영의 뜻을 밝힌 명 씨는 오세훈, 홍준표 시장의 고소건까지 포함시켜달라고도 했습니다. 누구 덕에 서울시장, 대구시장에 앉았는데 면회는 못 올 망정 내가 구속되니 나를 고소하냐고 비난했습니다. 명 씨 측 남상권 변호사도 특검에 반대하는 이가 명태균 사단이라며 말을 보탰습니다. 반대하는 들은 명태균 사단이 맞아. 이제 똥줄 타니까 도망가는 거잖아요. 도망가시는 분들은 이제 명태균 씨한테 도움을 좀 어느 정도 받으신 분들이라는 그렇지요. 말씀이신 거죠. 2022년 5월 9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전날 통화입니다. 김영삼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 맞네.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 변호사는 이 통화 직후 명 씨가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녹음 파일도 검찰에 제출한 USB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명 사장이 복사본을 따로 안 가지고 있겠나 싶어요. 정확한 건 맞는데 따로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명 씨는 국회 출석은 힘들지만 창원 교도소에서 현안질의 자리를 만들면 참석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많이 안 좋은 상태다 그냥. 그때 아시면 됩니다. 특검하면 서울에 올라갈 일이 많으실 텐데 좀 괜찮으실까요? 그게 큰일인데 이거 참 큰일이네 진짜. 명 씨의 구속 기한은 오는 6월 2일까지입니다. 한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 등에 대한 3차 공판 준비 기일은 오는 17일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선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이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명태균 씨를 둘러싼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를 검찰이 아닌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명태균 게이트가 비상계엄을 서두르게 만든 결정적 계기였음이 확인됐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또 검찰의 지지부진한 수사도 탓했습니다. 우리는 명태균 관련한 수많은 내용들이 불법 비상계엄의 트리거가 되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태균 관련한 수사가 11월 4일 1단계 수사 보고서가 작성되고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들은 숨겨져 있었습니다. 야당은 특검법을 이달 중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명 씨는 특검법 발의 소식에 입장문을 내고 특검은 자신이 진정으로 바라는 바라며 모든 의혹을 특검 내용에 꼭 포함시켜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 11명이 4개월이 넘도록 내 인생을 탈탈 털었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명 씨는 검찰을 믿을 수 없다며 옥중 입장문을 통해 특검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수사 자체가 명태균 씨를 악마화시켜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검찰 수사 자체를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고 그에 따라서 특검을 요구하는 입장입니다. 명태균 특검법 발의 소식에 해당 의혹을 수사 중인 정유미 창원지검장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그동안 수사 결과를 이번 달 중으로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 씨와 김영선 전 의원 등에 대한 세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은 오는 17일 창원지법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명태균 사건을 언급하면서 비상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8일 긴급 체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명태균 공천 개입 사건을 언급하면서 비상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고 두 차례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명 씨가 구속된 지 10일째 되던 날인 지난해 11월 24일 윤 대통령이 검사, 감사원장, 국방부 장관 탄핵 등을 이야기하며 명태균 사건도 언급했던 겁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12월 3일은 명 씨가 구속 기소된 날 밤이었습니다. 비상계엄의 목적을 경고형이라거나 대국민 호소형이라는 윤 대통령 주장과 별개로 대통령 부부를 옥죄어 오던 명태균 사건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회 대리인단 측도 윤 대통령이 명태균 사건을 축소 또는 무마하려고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명 씨도 최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면담한 자리에서 비슷한 맥락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왜 12월 3일이었을까요? 라는 것을 제가 명태균 씨에게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명태균 씨 답이 쫄아서입니다. 라는. 명 씨는 앞서 계엄 실패 며칠 뒤에도 변호사 편에 비상계엄 소식에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성공을 했다면 명태균 씨는 아마 총살 1호 대상이었을 것으로 자신은 판단을 하고 있었고,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명 씨의 황금폰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며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지검의 수사로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소환된 정치인도 없습니다. 내란 수사를 지켜보며 적당히 덮으려는 수작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모아서 명태균 특검법을 추진하겠습니다. 명 씨 측도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네, 대단히 환영합니다. 지금 현재 검찰 수사 자체를 믿지 못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특검을 요구해 왔던 겁니다. 12.3 내란 사태로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졌던 명태균 게이트가 12.3 내란 사태의 내막을 밝힐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